비가 내리는 늦은 밤, 조용한 소도시의 작은 동물병원. 젊은 수의사 한소영은 긴 하루의 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도시에 돈 잘 버는 병원을 떠나 이곳에서 조용한 삶을 찾고 있었다. 그때 병원의 뒷문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거대한 흰색 진돗개처럼 보이는 개 한 마리가 비에 흠뻑 젖은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즉시 개를 안으로 옮겼다. 그녀의 전문가적인 그리고 동정심 가득한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개의 상처를 소독하던 중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상처는 평범한 동물에게 물리거나 차에 부딪힌 상처가 아니었다. 깊게 베인 자상과 기이한 관통상이 섞여 있었다. 그녀가 깊은 상처 안을 소독하기 위해 수술용 집게를 넣었을 때 집게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닿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냈다. 돌이나 유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둡고 금속성의 합금 파편들이었다. 파편 위에는 마치 회로도 같은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소영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상처를 치료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금속 파편들을 표본병에 보관했다. 그녀는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했다. 개는 의식이 없었지만 상태는 안정되었다. 그녀는 개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이크로칩도 목걸이도 없었다. 하지만 상처를 제외하고 개의 신체는 완벽한 상태였다. 유기견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며칠 후 개는 의식을 되찾았다. 개는 처음에는 경계하고 거리를 두었지만 이내 소영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것을 아는 듯 놀라운 수준의 지능을 보여주었다. 소영은 이 미스터리한 동물에게 기이한 유대감을 느끼며 그가 회복되는 동안 그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녀는 잠든 개 카이를 그리고 기이한 금속 파편이 담긴 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한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하고 위험한 비밀을 자신의 조용한 병원 안으로 들인 것이다. 그녀는 카이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평범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최첨단 기술의 음모 속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첫 번째 발걸음이 그렇게 우연히 내디뎌지고 있었다. 몇 달 후 한소영과 개 카이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카이는 똑똑하고 충직하며 그녀를 지켜주는 완벽한 동반자였다. 가끔 개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정확하거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평범한 개를 뛰어넘는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소영은 그저 아주 똑똑한 동물의 특별함 정도로 여겼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친구와 함께 평화로운 삶에 정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어느 날 밤 폭력적으로 깨져버렸다. 한 무리의 전문적인 침입자들이 그녀의 병원에 침입했다. 그들은 평범한 도둑이 아니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소영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그녀를 제압하려 움직였다. 조용히 자고 있던 카이가 즉시 반응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반응이 시작되었다. 개가 사라졌다. 낮은 기계음이 그의 몸에서 흘러나왔다. 그의 인공 피부 일부가 안으로 수축하며 그 아래에 빛나는 검은색 내부 골격을 드러냈다. 그의 다리와 몸통 위로 장갑판들이 나타나 자리를 잡았다. 따뜻했던 갈색 눈동자는 이제 차갑고 분석적인 붉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발에서는 작은 비살상 마취총이 나타났다. 그는 인간이 아닌 속도와 정확성으로 움직였다. 그는 단순히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위협 무력화 프로토콜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는 마취 다트를 발사하여 침입자 한 명을 즉시 잠재웠다. 그는 강화된 힘과 장갑으로 무장한 몸을 이용하여 다른 침입자들을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제압했다. 싸움은 단 몇 초 만에 끝이 났다.
소영은 이 모든 광경을 완전한 충격과 불신 속에서 얼어붙은 채 지켜보고 있었다. 침입자들은 무력화되었다. 카이라는 생명체는 다시 자신의 장갑을 수축시키고 그의 눈은 다시 평범하게 돌아왔다. 그리고는 그녀를 걱정하듯 부드럽게 낑낑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 앞에 서 있는 생명체는 그녀의 충직하고 사랑스러운 동반자였지만 그것은 개가 아니었다. 소영은 그 생명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상처 속에 기이한 금속 파편들, 이상할 정도의 지능. 그녀는 고도로 발전된 비밀 생체 기계 무기와 함께 살아왔던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을 이제 단 하나의 질문이 지배했다. 그는 대체 무엇인가, 어디서 온 것인가, 그리고 방금 자신을 공격하려 했던 저 남자들은 누구인가. 미스터리는 이제 끔찍한 SF 스릴러로 변해가고 있었다. 싸움이 끝난 후 한소영은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기절한 침입자들을 뒷방의 튼튼한 우리 안에 가두었다. 그녀의 두려움은 이제 이 기이한 생명체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카이를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카이의 장갑이 전개되었을 때 그의 목덜미에서 보았던 아주 작은 패널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이제는 다시 온순해진 카이를 진찰대 위로 유인했다. 그곳에는 숨겨진 데이터 포트가 있었다. 그녀는 해커 친구 성우에게 원격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성우의 도움으로 그녀는 마침내 카이의 데이터 코어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다. 카이의 공식 명칭은 라이칸 유닛 734. 그는 극비 라이칸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생체기계 침투 및 전투 유닛이었다.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천재적인 로봇 공학자 박현우 박사였다. 최근의 로그 파일들은 대부분 손상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보호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박현우 박사가 남긴 영상 일기 데드맨 스위치 파일이었다. 영상 속에서 박현우 박사는 카이가 무기가 아닌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대성 다이내믹스의 무자비한 이사인 강태일에게 장악당했다고 설명했다. 강태일은 라이칸 유닛들을 자율 살상 무기로 팔아넘기려 했다. 박 박사는 자신의 창조물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그것을 거부했다. 그는 강 이사의 비윤리적인 목표를 세상에 폭로할 계획이었다. 영상의 마지막, 그의 실험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절박한 마지막 메시지가 들려왔다. 그들이 날 찾아왔다. 강태일, 그가 카이를, 내 아들을 무기로 만들게 둘 수는.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비극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카이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는 살해당한 천재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유산이었다. 그녀는 왜 그 남자들이 자신의 병원을 찾아왔는지 이해했다. 그들은 강 이사가 보낸 그의 도난당한 자산을 회수하러 온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카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 생명체를 향한 맹렬한 보호 본능과 사랑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가 구조한 이상한 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죽은 남자의 소원을 존중하고 그의 아들을 괴물로부터 지키는 싸움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다시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수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혁명적이고 위험한 창조물의 보호자이자 강력하고 무자비한 남자의 적이 되었다. 대성 다이내믹스의 강태일 이사는 자신의 해결사팀이 수의사의 동물병원에서 라이칸 유닛을 회수하는 데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분노하고 공황에 빠졌다. 그는 그 유닛의 데이터 코어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제
수의사 한소영이 자신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설 보안팀을 동원했다. 군용 등급의 장비를 갖춘 엘리트 팀. 그들의 임무는 더 이상 회수가 아니었다. 수색 및 파괴. 수의사와 유닛을 찾아내고 그들이 가졌을지도 모르는 모든 증거와 함께 파괴하는 것이었다. 소영은 병원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병원에 CCTV 영상을 지우고 붙잡힌 침입자들을 지역 경찰이 발견하도록 내버려 둔 채 혼란을 만들었다. 그녀와 이제는 그녀를 돕기 위해 직접 합류한 해커 친구 성호 그리고 카이는 도망자가 되었다. 그들은 성호가 마련한 첨단 기술의 안전 가옥에 몸을 숨겼다. 강 이사는 그들을 사냥하기 위해 자신의 막대한 자원을 이용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하여 소영을 귀중한 프로토타입 개를 훔친 절도범으로 묘사하는 거짓 뉴스를 퍼뜨렸다. 그는 또한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카이의 몸에서 나오는 희미한 암호화된 추적 신호를 찾아내려 애썼다. 그들의 디지털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시작되었다. 해커 성호는 카이의 추적 신호를 가리기 위해 수많은 거짓 신호들을 만들어 강 이사의 팀을 혼란에 빠뜨렸다. 소영은 죽은 박 박사의 노트를 보며 카이의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려 애썼다. 마침내 강 이사의 팀이 성호의 모든 교란 작전을 뚫고 그들의 진짜 위치를 찾아냈다. 대성의 엘리트 특공대가 그들의 안전 가옥을 급습했다. 숨막히는 총격전과 탈출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카이는 자신의 모든 전투 능력을 보여주며 소영과 성호를 보호했다. 그들은 간신히 탈출에 성공했지만 그들의 안전 가옥은 발각되었다. 그리고 카이는 그 과정에서 다시 약간의 손상을 입었다. 그들은 다시 길 위로 나섰다. 소영은 더 이상 숨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은 강태일 이사를 파괴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에서 사냥꾼으로 변해야만 했다. 그녀는 대성이라는 거대 기업과 맞서 싸울 동맹을 찾아야만 했다. 안전가옥이 발각된 후 소영과 성호 그리고 카이는 다시 도망자가 되었다. 소영은 이제 그들이 대성 다이내믹스라는 거대 기업과 혼자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동맹이 필요했다. 그녀는 죽은 박현우 박사의 영상일기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연락하려 했던 그 탐사보도 전문 최 기자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 기자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해커 성호는 자신의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강태일 이사의 감시망을 피해 최 기자에게 안전하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냈다. 최 기자는 처음에는 라이칸 프로젝트의 유령에 대한 익명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몇 년 전 갑자기 묻혀버렸던 박현우 박사의 의심스러운 자살 사건과 대성 다이내믹스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의 기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졌다. 소영은 최 기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물 1장에서 카이의 상처에서 빼냈던 바로 그 기이한 금속 파편을 보여주었다. 최 기자는 이것이 자신의 기자 인생을 바꿀 일생일대의 특종이자 몇 년 전 자신에게 제보하려다 죽은 정보원 박현우 박사를 위한 정의를 구현할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돕기로 동의했다. 마침내 완벽한 동맹이 결성되었다. 살아있는 증거를 보호하는 보호자 소영, 디지털 전쟁을 수행할 해커 성호,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목소리 최 기자. 그들은 최 기자의 안전한 사무실에 모여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강태일 이사가 며칠 뒤 대규모 국제방위산업 엑스포에서 라이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군용 드론을 공개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의 계획은 바로 그 론칭 행사를 망가뜨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바로 그 방송을 이용하여 그를 폭로할 계획이었다. 계획이 세워졌다. 엑스포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24시간. 소영은 자신의 곁에 쉬고 있는 카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이 아이를 전쟁이 아닌 정의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무기로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 그들은 이제 세계적인 무대 위에서 거대한 방위산업체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국제방위산업 엑스포. 그곳은 전 세계의 군 관계자들과 언론으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대성 다이내믹스의 가장 크고 인상적인 부스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라이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전투 드론이 전시되어 있었다. 강태일 이사는 자신감과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의 새로운 무기에 대한 기조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영웅들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었다. 해커 성우는 근처의 지휘 차량에서 엑스포의 방송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최 기자는 기자석에서 성우의 신호가 떨어지는 즉시 준비된 기사와 증거를 배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영과 카이는 시연용 동물을 위한 수혜 기술자로 위장하여 시연장 바로 근처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라이브 시연이 시작되었다. 강 이사는 자신의 새로운 전투 드론을 공개했다. 그가 드론의 우월한 성능에 대해 자랑하고 있을 때 소영과 카이가 시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강 이사는 그들을 보고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경호팀에게 그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에 자신의 새로운 무기를 이용하여 이 골칫거리를 직접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드론 조종색의 비살상 충격 무기로 카이를 조준하라고 비밀리에 명령했다. 기계들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최첨단 전투 드론과 결함품이지만 더 다재다능한 지상 유닛 카이의 대결. 소영은 자신이 분석한 카이의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그를 지휘했다. 그녀는 드론의 공격을 피하고 그 약점을 공략하도록 명령했다. 이 화려한 전투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그동안 해커 성우가 마침내 방송 시스템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 위로 홍보 영상 대신 그들이 가진 증거, 박현우 박사의 마지막 영상 일기, 불법 실험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 새로운 드론의 핵심 AI가 살인을 통해 도난당했다는 증거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전 세계가 그 진실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연장에서 카이는 마침내 전투 드론을 무력화시켰다. 무대 위에서 강태일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살인자이자 도둑으로 폭로되었다. 최 기자의 동시 데이터 유포에 연락을 받은 검찰이 행사장으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강태일은 포위되었다. 소영과 카이는 시연장 한가운데에 승리한 채 서 있었다. 기계들의 전투는 끝났고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다. 몇 달 후 라이칸 프로젝트 스캔들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강태일 이사는 살인산업 스파이, 그리고 불법 무기 개발 등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 대성 다이내믹스는 정부의 감독해 해체되었다. 한소영 박사는 이제 윤리적인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운동가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었다. 바로 카이의 운명에 대한 싸움이었다. 정부는 카이를 무기로 간주하고 연구를 위해 그를 해체하려 했다. 소영은 카이를 위해 싸웠다. 그녀는 특별심리위원회에서 카이의 지각 능력에 대해 증언했다. 그의 충성심, 그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내렸던 선택, 그리고 그의 창조자를 향한 그의 슬픔. 그녀는 카이가 물건이 아니라 인격체이며 평화롭게 살 권리를 얻었다고 열정적으로 주장했다. 카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는 아들을 잃은 한 천재 과학자의 슬픈 유산이자 동시에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그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소영의 조용한 동물병원. 심리위원회의 판결이 내려왔다. 여론의 지지를 받은 역사적인 판결이었다. 정부는 카이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그의 법적 보호자인 한소영 박사의 보호에 남도록 결정했다. 그녀가 이긴 것이다. 마지막 이미지는 소영과 카이가 그녀의 진료실에 함께 있는 모습이다. 그는 더 이상 무기나 비밀이 아니다.
그는 그녀의 동반자이자 가족이다. 그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개를 구조했던 수의사는 결국 새로운 생명체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 무기로 만들어진 기계는 보호자가 되기를 선택했다. 그들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찾았다. 영혼은 피와 살이 아니라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는 증거처럼